리플이 재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제도권 안에서의 움직임들 이제 실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리플이 굉장히 좀 좋게 평가받고 있고, IPO를 기점으로 해서 리플 가격이 굉장히 이제 폭등과 좀 폭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지막 남아있는 호재이면서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플 자체의 악재보다는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시장 전체의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시장이 좋아졌을 때 정고점은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할 것 같고, 지금 탈출하기에는 좀 아쉽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잃지 않는 코인 투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네, 최근 좋은 흐름 보이던 비트코인이 다시 88,000달러 선으로 급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만 불이 깨졌는데, 이제 대외 변수죠. 트럼프의 이제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이제 관세 정책, 그리고 시장 전체가 조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좀 이제 위험 자산들은 조금 더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도 큰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이제 금 같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흘러갔고, 비트코인 포함한 알트코인은 이제 그동안 조금 올랐는데 오른 분을 이제 다시 이제 반납하는 그런 뭐 일이 벌어졌고요. 뭐 이런 일은 뭐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대외 변수로 인한 단기 변동성이죠. 그래서 단기 이벤트로 인해서 하락했고, 뭐 이런 하락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충분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런 이제 대외 변수로 인한 이제 조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트럼프의 공격적인 행보로 금과 은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비트코인은 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 보통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디지털 자산이고, 특히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해서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 은 포함해서. 근데 아직까지 그런 안전자산으로 되기까지는 그 시장이라든지 전체 상황이 아직 인식이 조금 부족한 거죠. 대중이라든지 제도화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아직은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통 시장 전체가 움직이거나 조정을 받을 때, 특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이 급격하게 유동성이 많이 빠지면서 이 유동성이 조금 더 안정적인 뭐 금, 은 같은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이번 뭐 이슈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사실 단기 이벤트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단기 조정 시에는 그런 유동성이 뭐 미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그리고 뭐 한국 시장도 비슷할 거고요. 이런 시장의 이제 유동성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금 같은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이유는 일단 유동성의 변화입니다. 유동성이 단기 유동성의 이제 큰 관점인데, 일단 기관 자금들, 기관에서 단기로 트레이딩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급격한 리스크에 노출될 때 자금을 일시적으로 단기 수익성을 위해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옮겨간 것이 하나이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시장에서는 뭐 알고리즘 복 같은 매매들이 최근에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그냥 트레이더들도 뭐 자금을 옮기겠지만, 알고리즘 봇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금이 미국 시장과 뭐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들이 금 같은 시장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흐름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뭐 관세 정책 이슈, 그리고 뭐 그린란드가 뭐 당장 끝나진 않죠. 이 이슈가 좀 진행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충분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시그널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옮겨가는 뭐 자연스러운 시장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락하는 모습에 일부 투자자들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더 하락 가능성은 있고요. 보통 비트코인의 최근에 뭐 리포트들,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 한 75K, 한 7만 5천 불 정도가 이번에 어떤 조정의 지지선입니다. 이 조정 이번 이벤트가 아니고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큰 조정에서의 어떤 마지막 지지선은 한 75K 정도, 7만 5천 불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 혹은 7만 5천, 8만,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7만 불까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추세의 전환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관점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 그리고 조정이 좀 길긴 하지만 그 조정의 과정 가운데 있고, 거기 한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질 수 있지만 한 7만 불 정도까지 마지막 데드라인 정도로 보고 시장을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티지가 또 한 번 비트코인의 대규모 매입을 시사하면서 투자자분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스트레터지의 행보를 보면, 스트레터지는 올해 굉장히 큰 이슈가 한 번 있었죠. 스트레터지가 MSCI 지수에서 편입 제외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이슈는 이번에 좀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되고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대규모 악재 같은 그런 뉴스와 어떤 시장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터지는 계속해서 또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도 계속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계속 이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이제 DAT 기업이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불리시한 관점에서 보는 기업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스트래터지의 방향,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거든요. 팔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관점은 큰 이제 기관급, 큰 자금의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좀 불리시하다,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라는 관점을 시장에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스트래터지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는 것을 어떤 참고 지표로 가지고, 시장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격적으로 그럴 때 스트래터지는 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좀 간접 지표로 스트래터지를 좀 활용할 수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스트래터지의 움직임은 실제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도했다라고 하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더 느끼면서 더 많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연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스트래터지는 그런 방향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하는 그런 관점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 관련 발표 이후 매도를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이슈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실제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과세가 시행되면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경우 주식 대비해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 대비해서 일단 세금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의 수익이 났을 때 그런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큰 수익 대비해서 세금을 적게 낸 부분 않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약간은 이제 좀 리스크가 이제 생겼지만, 그러니까 다른 코스피라든지 미국 주식에 비해서 세금 부분에서는 큰 이점이 없는 상황으로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점이 이제 좀 제도권되고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으로 열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에서 좀 큰 투자자들,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불리해지는 입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도권화되면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시간으로 가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법적인 시장으로 바뀌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까 아니면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고 지금 최근에도 한 9만 불 정도 깨졌으니까 한 8만, 9만 더
뭐 조정을 받는 뭐 7만 불까지도 뭐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사실 10만 불 이하는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가격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뭐 평균 매입가가 한 뭐 7만에서 8만, 한 7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가격대. 그리고 지금 뭐 NBRB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한 1.5, 6, 뭐 3, 뭐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이하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을 조금 이제 중장기적이라고 하면 한 1년 이상을 좀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10만 불을 넘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불 이하에서 뭐 지금 같은 9만 불 이하, 뭐 더 떨어진다면 8만 불 이하 이런 데서의 가격은 조금은 저렴한, 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좀 박앤세일 할 수 있는 저렴한 세일가에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주 큰 관점으로 장기 투자, 그러니까 내가 나이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노후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관점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 모은 비트코인으로 나머지 노후 자금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서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건 지금 가격대, 앞으로 가격대 상관없이 내가 이제 여유 자금을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아가는 비트코인 자산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투자 관점에서 내가 좀 여유 돈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굴리는,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아니면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뭐 포트폴리오 뭐 리밸런싱도 하고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면 뭐 한 1년 혹은 2년 혹은 한 3년 이 정도 주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 시장의 변화에 맞게 내가 좀 투자를 하는 관점이 있죠. 그 관점에서 지금 투자해도 여전히 좀 좋은 가격대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여유 자금 내에서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을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뭐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좀 이제 비중을 관리해서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추후에 이제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이제 노후 자금 대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 시장 상황에 따라 코인 투자를 괜히 했나라는 고민을 하는 일부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면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국 주식 하는 분도 있고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코인까지 같이 뭐 세 분류를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코인만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코인 투자는 코인만 하는 분들도 특히 많은데, 특히 만약에 코인만 투자를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 미국 주식 그리고 뭐 한국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포모가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인 시장은 좋지 않고 다른 시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포모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투자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좀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주식하고 뭐 한국 주식 그리고 뭐 채권 포함한 크립토 관련 다 같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그러면 미국 주식이 수익률이 제일 좋고 한국 주식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인 시장의 수익률은 좋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자산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괜히 했나라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코인 쪽만 하고 있다면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코스피 쪽도 우량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전략도 좀 좋고요. 혹은 다 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좋고 계속 이제 불리시한 상황에서 자산들을 가지고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해서 그 수익 실현한 자금들을 오히려 저평가된 이 코인 시장 쪽에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는 그런 전략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내가 어떤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어떻게 시장을 좀 대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전략 중에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성해서, 굳이 뭐 한국 주식이 좀 그렇다면 뭐 미국 주식하고 암호화폐 정도만, 이 정도만 좀 가져가더라도 좀 안정적인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미국 주식하고 코스피가 좋지 않고 또 코인 시장이 항상 나쁘지 않거든요. 시장이 또 유동성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옮겨가는 흐름에 맞게 좀 저평가된 구간에서 들어가고 좀 고평가되었을 때 좀 수익 실현하고 이런 전략들을 적절하게 이제 투자자의 그 스타일에 맞게 고려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리플의 급등과 급락은 일단 암호화폐 시장 전체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내리고 이것을 좀 몇 번 반복을 했어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크게 양봉을 한번 만들었다가 좀 조정받았고 또 큰 양봉 만들었다가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도 좀 큰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리플도 같이 이제 급등과 급락을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영향 아래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흐름은 리플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트럼프 이슈라든지 또 뭐 지니어스 법안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정책들의 변화에 따라서 급등 급락을 최근에 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리플도 같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월가의 주요 인사들이 리플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최근 리플이 재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플이 재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어떤 그동안 리플이 이제 움직였던 좀 행보들, 특히 이제 제도권 안에서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특히 다른 크립토 시장의 주요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리플은 제도권 내에서 많이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해결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리플이 굉장히 좀 좋게 평가받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핵심적인 코인이고 리플 같은 경우 카테고리가 비트코인 같은 이제 화폐 중심의 카테고리면서 어떤 금융권 전통 금융을 좀 그 발전시킬 수 있는 혹은 뭐 대체할 수 있는 신디지털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들하고 제도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될 때 그동안 가장 많은 제도권의 금융권과 활동을 했던 리플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같은 체인들도 있지만 이런 체인들은 전통적인 제도권 금융하고 많은 협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제도권의 월가 주요 인사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인식이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부분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에서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리플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입장에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뭐 ETF 같은 자금도 최근에 리플에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도 기존의 이제 월가의 제도권 중심의 자금들이 리플에 관심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또 뭐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플은 최근 금융 인프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여러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향후 리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동일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까지 올라가기엔 좀 어렵고요. 좀 성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대표주가 될 거고 1등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어떤 인프라, 플랫폼 역할로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고 뭐 2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다른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어떤 위치를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으로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 이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어떤 교환, 화폐 그리고 은행과의 협업 부분 플러스 최근에 이제 횡보들은 기존의 이더리움하고 솔라나에서 진행했던 플랫폼 역할, 플랫폼 위에서 뭐 디파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RWA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지금 리플이 굉장히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위에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가총액을 가져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리플이 기존에 그냥 단순히 화폐 역할로 그냥 은행과의 어떤 접전 역할로 했던 것에서 좀 확대되어서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하는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의 이제 일부 역할을 기존의 이제 전통 은행권, 금융권 그리고 조금은 뭐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혹은 좀 은행과 전통의 금융에 조금 더 맞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거죠. 비트코인은 어떤 크립토 중심의 핵심적인 자산이 될 거고 이더리움은 좀 탈중화된 이제 플랫폼 공공 이제 플랫폼제가 될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하고 비슷한 어떤 플랫폼인데
조금은 뭐 급진적이면서 시장을 잘 반응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XRP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화폐의 확장 영역에서 전통 금융하고 좀 연결되면서 이런 플랫폼 역할도 하는데 기존의 솔라나하고 그 이더리움하고는 조금 다른 좀 은행과의 어떤 기관, 어떤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으로 리플이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리플의 호재성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리플의 호재 이슈는 일단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많이 오른 한 시가총액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한 6, 7위 정도까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시장에서 디파이 시장을 포함한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시장에서 활용성이 이제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은행들이 리플하고 협력해서 실제 RWA 자산들을 이제 출시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 리플하고 협업해서 일본에서의 어떤 금융 그리고 리플을 실제 일본 시장 내 결제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리플과 금융권 그리고 일반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 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하는 역할들을 리플이 최근에 계속 소식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에 실망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 시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볼 리플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플 뭐 자체 악재라기보다는 리플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게 IPO가 이제 남아 있겠죠. 그래서 IPO를 뭐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IPO를 기점으로 해서 리플 가격이 굉장히 이제 폭등과 좀 폭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남아 있는 어떤 이벤트성, 뭐 호재이면서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플 자체의 악재보다는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시장 전체의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알트코인 시장들, 그리고 미국의 법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크립토 관련 규제들이 얼마나 이제 리플에 친화적으로 좀 더 정교화될지, 아니면 리플 입장에서 좀 이제 불리한 입장으로 그 규제들이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이제 대외적인 좀 악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현재 그런 악재들이 이제 드러난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리플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들, 미국의 어떤 정치들, 뭐 최근에 트럼프의 뭐 관세 정책 같은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리플의 이제 단기적인 가격 하락, 그로 인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물량을 던지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장의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리플이 IPO를 안 한 실질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리플 입장에서 실제 뭐 IPO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리플이라는 재단 그리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IPO를 하면서 법적인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IPO를 또 하겠지만, 조금 더 준비해서 조금 더 시장이 좀 성숙한 상태에서 IPO를 하는 게 리플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IPO를 아예 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만큼 그런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IPO를 해야 된다면 뭐 리플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들, 그리고 더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더 큰 자금을 모으기 위한 어떤 필요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당장 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여러 개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뭐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상황들, 분위기들도 좀 살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O를 하면 어쨌거나 조금 더 규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좀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IPO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근 챗 GPT는 올해 리플의 $10 돌파 가능성에 대해 18%라는 매우 낮은 수치로 전망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올해 리플 가격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10 돌파 가능성이 비트코인 포함한 뭐 알트코인 전체 시장이 굉장히 좀 불리시해지면
아예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조금 쉽지 않은 수치이긴 하죠. 그래서 리플이 전 고점에 한 3.78 뭐 요 정도 되니까 뭐 지금은 한 2점 초반대고요. 그래서 전 고점은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할 것 같고, 그래서 10달러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그래서 전 고점 돌파하고 한 뭐 5달러 정도까지는 그래 투자자가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졌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좀 보고 있고요. 뭐 10달러 돌파도 아예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시장이 좀 불리시해지고 알트코인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많이 들어올 때 뭐 일시적으로 그 가격도 충분히 이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는 있는 것 같고요. 뭐 GPT가 한 18%라고 이제 가정을 했다면, 그러니까 저도 한 그저 비슷하게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을 때 일시적으로 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리플이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말을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리플 투자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 투자 뭐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어떤 카테고리별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플랫폼의 카테고리는 뭐 이더리움이 대장주가 되겠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관련 알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표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도권에서 뭐 ETF 자금도 계속 잘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전망이 지금까지 최근의 횡보들도 봐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은 리플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탈출하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보고 좀 고점에 많이 물려 있으면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그 물량이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좀 괜찮아 보이고요. 혹은 뭐 내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이고 펀더멘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그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리플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쳐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투자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플 투자한 분, 한국에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같이 이 알트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뭐 알트코인들의 손실률이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리플 투자하시는 분 중에 이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리플만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또 손실률이 클 때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큰 자금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좀 어렵고, 이것이 왠지 또 끝날 것만 같고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내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다면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게 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뭐 견딜 수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고 주변의 말에 의해서 그냥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해서 좀 비트하고 뭐 이더리움 포함한 이런 자산들에도 좀 비중을 늘리시고, 그리고 이제 리플을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다른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한국 주식도 좀 일부 담는 전략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리플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큰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비중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전략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플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트코인,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분류했을 때 특히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괜찮고요. 그렇지만 이제 알트코인은 좀 변동성이 있죠. 이 중에서 살아남고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알트코인의 종목을 선정하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화폐, 커런시의 카테고리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표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더리움 ETF를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 ETF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자금들이 유입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인 거죠.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걸 찾으려면 뭐 리플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손실률도 클 수 있지만 또 상승할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내에서 이 손실률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비중을 담고 계시면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견딜 수 있고, 시장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비중 조정, 그리고 또 다른 자산으로 좀 이제 뭐 해지라든지 다른 좀 현재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일부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종합적으로 가져가시면 리플 투자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가상자산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향후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안 관련해서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포함한 뭐 서클이라든지 주요 뭐 테더사 같은 뭐 서클사라든지 일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코인베이스 CEO가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 반대를 한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고 뭐 디파이 시장 관련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주로 하게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실제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원래 이자를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것을 전통은행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제한을 둔 거죠. 이것은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은행권들은 사실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실제 달러를 예금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이 예금된 달러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은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이자를 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일단 좀 이제 같이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다.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좀 반대 의견을 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파이 시장인데, 디파이 시장은 말 그대로 탈중화된 금융 시장이에요. 그래서 탈중화된 금융 시장에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규제가 좀 필요하죠. 이런 규제에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탈중화된 뭐 그래서 디파이를 운영하는 팀들이 미국에 등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그거는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핵심 개발자들이 미국에서 하지 않고 해외로 다른 나라로 다 떠날 것이다. 여기 이제 탈중화된 텍스라든지 이런 운영 자체가 사실 법의 제한에 밖에 있는 건데, 이것을 법안으로 끌어들이면 그런 이제 개발자들은 좀 많이 떠날 우려가 있다.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 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어떤 전통 은행권과 이 크립토 업계의 어떤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특히 이제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탈중화되어 있는 시장을 좀 규제하면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좀 뭐 불협화음들, 이런 부분에서 코인베이스 CEO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근데 브레이크를 건 것은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완전히 이 법안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고요. 전체 방향은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규제가 되고 좀 제도화돼서, 그러면 이 제도권 안에서 더 많은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럼 활성화되는 시점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최종 협의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크립토 업계에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횡보, 이렇게 좀 우리가 코인베이스 CEO의 그 흐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은 단연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알트코인 불장의 신호는 무엇으로 보시고, 이번 불장은 어떤 코인이 이끈다고 보시나요? 알트코인 불장의 신호를 이끄는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에도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민코인들의 반응들도 우리가 알트코인이 시즌이 도래했는지 도래하지 않았는지 초기 시그널로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어떤 비트코인의 뭐 도미넌스 지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알트코인 불장의 이제 시그널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초기 시그널인지
아니면 중기인지 아니면 말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즌의 불장의 시그널의 어떤 초입 시그널들이 최근도 그렇고 작년에도 몇 번 어떤 초기 시그널들은 보여줬어요. 근데 이 초기 시그널이 중기라든지 성숙기로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어떤 주요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번 불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뭐 프라이버시 중심이 최근에 좀 트렌드를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퍼프덱스 시장에서 했던 코인들 그리고 이제 민코인들 이렇게 해서 좀 시장에서의 좀 시장의 주도주를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민코인 시그널은 무엇인가요? 민코인 시그널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이 오르고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흐르면서 알트코인 이제 불장이 시작되는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거 더불어서 어떤 유동성이 보통 단기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유동성들이 있거든요. 그 시장이 보통은 이제 민코인 시장으로 먼저 유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기 시그널로 체크하고 초기, 중기, 뭐 말기까지 민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들어왔다가 그 유동성을 계속 가져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됐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이제 민코인 시장에서 뭐 대표적인 도지코인을 포함한 뭐 솔라나의 민코인 생태계 그리고 일부 레이어 원들의 민코인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민코인 시장은 그 시종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세력들에서 유동성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펌핑하기 쉬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 시그널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단기 뭐 폭등이 왔을 때 그럴 때 알트코인의 시즌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뭐 말기인지를 우리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30년도에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의 12배인 4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2030년이라면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한 가격대이긴 하고요. 뭐 지금 비해서 한 뭐 10배 정도 오른 가격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 알트코인 시장의 어떤 핵심이고 그리고 이 실제 이제 제도권화가 진행됐을 때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뭐 규제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플랫폼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가장 좀 공공재 역할이 강하고요.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이제 버텨왔고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혜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이제 이더리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성숙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라서 비트코인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뭐 가격을 계속 올라가겠지만 실제 디지털 자산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장 그리고 뭐 RWA 시장의 확장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AI하고 연계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열리게 될 때 그럴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의 대장주가 이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올해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뭐 지금 자체는 뭐 3,000불에서 전후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이더리움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이 불리시해졌을 때 지금에 비해서 한 뭐 2배 정도 한 6,000불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격대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가격대에 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좀 회복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 비트코인도 좀 10만 불을 좀 돌파를 해서 추세를 좀 전환하는 흐름이 필요하고 이더리움 역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지지해 주면서 향후 이제 가격대를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히 들어오고 시장이 좀 변화됐을 때 충분히 좀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최근 대표님 채널에서 솔라나를 이더리움과 더불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알트코인으로 뽑아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 솔라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 중에 뭐 대표 좀 시가총액 10위 중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아직까지 VC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좀 더 성숙함이 필요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장은 이제 플랫폼 시장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뭐 레이어 1이라고도 하고 그중에 대표주가 이제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지금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레이어 1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레이어 1이 이제 솔라나죠.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미국의 친화적인 그런 이제 레이어 1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고 실제 좀 긴 세월을 지나면서 시장에 좀 어려운 것들을 잘 견뎌냈고 그리고 실제 솔라나 위에 많은 생태계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어서 이더리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 레이어 1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들 그리고 유저들, 개발진들 충분히 이제 있는 대표적인 생태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레이어 1들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대표적인 레이어 1이라면 이더리움은 당연히 살아남고 그 중에 또 하나를 더 꼽는다면 이제 솔라나 정도가 지금 입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레이어 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신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한 코인 중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코인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과 ETF 현황 그리고 뭐 DAT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트렌드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DAT 기업들이 담고 있는 그런 한 종목들 주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ETF 시장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ETF에 상장된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 대표적인 코인들이라면 뭐 이더리움 포함한 뭐 솔라나 혹은 뭐 XRP 정도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크로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ETF에도 있으면서 또 DAT 기업들이 담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알트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DAT 기업은 이제 스트래터지가 담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메이저 알트 중에서 뭐 솔라나 포함한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이제 DAT 기업들이 있고요. 뭐 체인링크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좀 주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관련으로 뭐 GKC를 포함한 모네로 같은 것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변동성은 좀 있고 리스크는 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뭐 GKC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이 좀 이제 실제 이제 담고 있는 여기서 DAT로 활용하려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 모네로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그래서 GKC가 같이 오르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포함한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 또 관심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파악하고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좀 리스크를 좀 고려하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조정장입니다. 조정장이고 좀 불리시한 장은 아니고 조정에서는 뭐 조금 더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고요.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한 자산이 있다면 오히려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뭐 5에서 한 7 뭐 혹은 8 정도까지를 한 비트하고 이제 이더 중심으로 좀 자산을 운영하면 좋고 나머지 뭐 2에서 개인의 투자 역량에 따라 뭐 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좀 이제 메이저한 알트코인들 그리고 좀 시장을 좀 트렌드하게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조정장에서는 좀 더 큰 조정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메이저들은 뭐 20-30% 정도 빠지지만 좀 이제 메이저하지 않은 알트코인들은 뭐 70% 80%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그런 비중 조정과 전략을 잘 관리해야지 이런 하락장 그리고 조정장을 잘 대처할 수 있고 이런 조정장을 잘 지나야지 또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또 좋은 좀 수익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좀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좀 손실을 최소화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정리해주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2018년도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장을 겪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 어려움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가고 또 좋은 시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도권화라든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성숙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바꿈하고 있는 기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좀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장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공포를 좀 기회로 삼으시고 그러면서도 좀 안전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다들 잘 세우셔서 이런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